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1% 상승, 코스닥은 4.5%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면서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찐반, 우리가 이 찐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어떤 기술적 반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바닥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차트나 뭐 지지나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쳤는 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용잔고 16조대에 진입하면 슬슬 바닥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제가 이제 화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방송이었어요. 이때 이제 슬슬 매수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지기는 힘든 자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기서 뭐 한 번 혹시 더 빠지더라도 요 정도에서 이제 750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뭐 725,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뭐 여기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오면 이때는 뭐 진짜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슬슬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좀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고 FOMC 회의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한 이틀 정도 소폭 반등 나오다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자 이제 뭐 최근에 뭐 있었던 뭐 전쟁에 대한 어떤 뭐 부분도 좀 악재가 해소되어가는 과정에서 FOMC 회의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오면서 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도 이런 이제 추세를 이겨내는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이제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지, 아니면 요 정도 구간 안에서 그냥 기간 조정의 형태로 빼면서 21선 이렇게 이제 눕겠죠. 그러면서 21선 올라타고 바닥을 다지는 준비 과정에는 준비 과정을 이제 11월에는 좀 가져가고, 바닥을 잘 다진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11월은 바닥을 잘 다지고 21선 올라탄다라고 하면 12월은 이렇게 이제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 우리가 이제 하는데, 한 해 건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하는 경우가 되게 좀 지금까지는 엇박 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너무나도 12월 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대로 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워낙 힘들었잖아요. 9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정말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이때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뭐가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넉넉히 하락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제가 이때가 10월 뭐 한 10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신고가 도전하는 종목들, 이 섹터가 좋아 보입니다라고 제목을 좀 달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구장창 저는 반도체가 지금으로서는 주도 섹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다라는 멘트를 좀 계속 드렸었죠. 그랬던 이유는 결국에는 코스닥의, 그러니까 테마는 제외죠. 테마는 뭐 이제 어떤 뭐 코스피의 대장 형님이 필요가 없지만, 이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스피 쪽에서의 이제 큰 형님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막 무너지고 역배열로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반도체 섹터가 힘을 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들, 우리 큰 형님들의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뭔가 상승 턴을 했을 때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상승 파동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이제 무너지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제 눈에. 하이닉스도 지금 아직까지는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죠. 121선, 뭐 241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 과정도 좀 거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시키는 과정이 상승 파동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평선들 좀 모아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7만 원이 나면 72,500원 고점을 뚫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시장이 9월, 10월 매우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흐름이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섹터 역시 이제 뭐 종목 역시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HPSP, 뭐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이 반도체 종목들 한미 뭐 하나마이크론, 주성, HPSP 이쪽 친구들은 너무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반도체가 여기서 정말 이제 꺾이지 않고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면 기대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겠다라고 많이 관심 가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내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전고점을 이제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이제 2번 맞고 떨어졌던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3만 원 재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HPSP도 그렇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쉽게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진 않은데 요 가운데서 이제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 좀 이제 겁을 좀 많이 줬어요.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요렇게 이제 한 이틀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뭔가 여기서 이 구간을 툭 하고 깨면은 뭐 121선까지 이제 흘러내릴 것 같은 공포 분위기 좀 조성하더니 역시나 이렇게 이제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 섹터는 뭐 엄청 가볍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틀 연속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상한가가 나왔던 전적이 있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파동의 흐름들은 그렇게 사실은 공략하기가 쉬운 섹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들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양봉에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 공략을 해야 수익을 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붐 뿜었고 내일도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이 조금 오르고는 있어요. 선물이 주가적으로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내일까지 뭐 이런 정도의 양봉은 만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올랐다가 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눌리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음봉에서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들 한 번 지지, 2번 지지, 여기서 이제 3번 지지가 일어났던 곳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뭐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뭐 수익을 얻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랑 이제 로봇 쪽이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시장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바닥 잡고 계속해서 바닥 구간 안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온 상황이었고 얘네들 그러니까 반도체 먼저 로봇, 2차 전지, 뭐 AI 이쪽 애들도 어느 정도 시장 바닥 구매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눌리면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 빠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21선을 올라타려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몇 번 멘트를 좀 드렸었고 뭐 당연히 로봇주들은 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반등이 좀 시원하게 다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들도 제가 뭐 마음 AI랑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종목들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 드렸었죠.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만 오면은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을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얘가 시간에서 뉴스를 좀 좋은 걸 띄우더니 갑자기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좀 크게 시켰는데 얘가 종특입니다. 언제였는지 제가 이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언제 한 번도 개파락한 날이 이날일까요? 16일일까? 아니면 아무튼 최근에 시간에서 좋은 뉴스 한번 띄우고 또 그때 하락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시간에서 좋은 뉴스 띄우고 급락시키는 게 약간 이제 종특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찌됐건 개파락 후에 잘 좀 회복을 해줬고요. 요런 이제 가격대 여기 이제 박스권 로 이어지던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뉴스가 너무 좋아서 테슬라 차량 이제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가 좋아서 여기서 이제 이때 뉴스를 한번 뽑았죠. 그리고 나서 죽였고 요 구간 안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얘는 이제 약간 그냥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한 어떤 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추세를 벗겨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고 21선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뭔가 롱텀한 전략보다는 빠질 때 받아서 반등 나올 때 뭐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랑 로봇 같은 경우, 반도체 로봇, 뭐 AI 이쪽 섹터는 저는 뭐 싼 가격에 좀 모아서 롱텀하게 스윙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추세를, 왜냐하면 너무 이제 광기에 의한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또 다시 뭐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세를 좀 이겨내고 21선을 올라타고 더 이상 또 반등 나왔다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이겨내고 올라타고 21선 요렇게 이제 안착하는 구간까지 좀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21선 안착을 조금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내가 좀 롱텀하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에코프로 BM의 21선 안착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진짜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는데 얘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겨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를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연히 봐도 지금 2차 전지는 21선 아래에 뭐 241선 요런 장기 평선 부근에 지금 거의 다 종목들이 와 있는 상태고 뭐 로봇주들은 그래도 뭐 121선 위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뭐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다시 이제 뭐 전고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상승이 아무리 크게 나온다고 한들 어느 세월에 다시 이제 이런 어떤 121선 뭐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까지 기대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벽한 뭐 하방 경직이나 21선은 돌파 안착하는 흐름 이 나올 때까지 2차 전지는 좀 쇼텀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얘네도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의료 AI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그런 가운데서
원래는 이제 뭐 루닛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JLK랑 딥노이드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얘네들 다시 뭔가 좀 준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JLK랑 딥노이드가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면 뷰노도 반등이 세게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멘트를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약간 뷰노가 의료 AI 쪽에서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야, 이거 빠져도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반등이 좀 없었던 루닛이랑 뷰노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JLK랑 딥노이드는 여기서 이제 올려놓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만 더 쏘면은 또 어느새 전고점 구간에 오니까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 줄지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인벤티지 랩이 한 121선 아래 정도까지 좀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대장 주로 보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어닝 뭐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급등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원체 역배열에서 올라오니까 요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제 10월 동안에 약간 이제 뭐 전쟁 관련주라든지 각종 뭐 질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단발성으로 거의 다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좀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테마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뭐 여전히 지금 중입자 관련주 중에 모비스도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네요. 여기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지가 일어났던 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얘가 깨지 않고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경고 딱지 떼고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멘트를 요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뽑고 죽이고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공략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뭐 경고 딱지 떼놨으니까 요 구간 안에서 조금 뭔가 뉴스가 나와줄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롤링을 하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죽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완벽히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얘는 한번 움직이면 또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이니까요. 상한가를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등주로는 뭐 비츠로테크 있는데요. 얘도 뭐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약간 이제 이기는 가격이죠. 잘 안 빠지는 가격대에 와 있어서, 그래서 또 뭐 모비스 움직여주면 비츠로테크도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여전히 또 양자 애들도 계속해서 흐름을 아직까지는 죽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우리로 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수렴 시켜가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삼각 수렴의 형태죠. 크게 일봉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상방으로 다시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X게이트도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몇 번 맞고 떨어졌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이 한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 부분 잘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